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웅입니다. 화면 녹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있고요. 제가 매일 그날 올라온 최신 공시들을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일자 3월 9일 기준으로 어제 3월 8일 날 공시가 됐었던 내역들을 조금 살펴보다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디오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이고요. 당연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드릴 건 아니고 3월 8일 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를 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세한 내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얼마 발행할 거냐라고 보니까 700억 정도 발행을 할 거랍니다. 운영자금으로 쓸 거고요. 되게 재밌는 게 표면이자율하고 만기이자율이에요.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표면이자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이자율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돈을 빌리는 대신에 1년에 몇 %씩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표면이자율인데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에 전환권이 붙어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사채고 전환권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사채권자가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내가 빌려줬었던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받아서 회사의 주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채권자가 모종의 이유로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자기 개인적인 재무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환권을 행사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만기까지 기다려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아갈 수도 있는데 그때 표면이자율이 너무 작았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보통 만기이자율 조건을 걸어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기 때까지 전환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 만기에는 내가 8%라고 하는 이자율을 보장해줄게 라는 조건을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전환을 할 때까지 연 3%를 받고 버티겠지만 혹시 전환을 못하면 만기 때서는 연 8%까지 내가 보장을 해줄게 라는 조건이라고 아시면 되고 너무너무나 특이한 지점이에요. 자, 사채 만기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5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그럼 만기가 3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기 30년짜리 채권을 전환사채로 발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긴 상황인 거죠. 이 30년짜리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그 바탕이 되는 건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채 발행 방법 3호입니다. 뭐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3호로 발행되니까 디오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누가 이 전환사채를 받아가는 건지 왜냐면 그 친구가 전환권을 행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과 동일한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환가액은 한 주당 26,600원 정도입니다. 제가 주가 차트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디오의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 7월 정도부터 해서 뭐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약간의 반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떨어졌고 3월 8일 종가 기준으로는 21,400원 의 종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21,400원에 비해서는 26,600원이라고 하는 전환가액이 뭐 충분히 싸게 가는 거기는 하죠.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다 보니까 뭐 작년부터 매수를 하셔서 조금 물리신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앞에서 만기 30년이라고 짚어드렸던 거에 더해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발행할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발행될 주식 수가요. 339만 3,281주예요. 근데 기존 주식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보니까 18.94%, 거의 19% 가까이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계산은 저희가 지금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다면 디오의 기존의 한 주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뭐 20%라고 치면은 주식 수가 5분의 6배가 되는 거니까 한 주당 가치는 6분의 5배로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희석률이 높다. 그거를 감수하고 지금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도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리픽싱 조항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근데 전환가액이 만약에 원래 그대로 픽스가 되어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비싼 가격에 전환받아야 되는데 실제 주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손해를 보는 경우의 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채권자랑 회사가 협의를 해서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을 똑같이 낮춰줘라고 하는 리픽싱 조항을 집어넣고는 하는데, 이번 DO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리픽싱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2629원으로 그대로 정해질 겁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무조건 2629원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옵션 관련된 사항 한번 보실게요. 되게 재밌는 게 보통 풋옵션도 있고 콜옵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풋옵션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야, 이자 쳐서 내 원금 되돌려줘. 나 더 이상 너네를 믿고 빌려줄 수가 없겠어. 라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조기 상환 청구권이 채권자한테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래서 그러면 보통 풋옵션이 없으면 발행회사 측에 콜옵션도 없는 게 일반적인데, 콜옵션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풋옵션이랑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발행회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그거 채권 가지고 와. 내가 그거 돌려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중도 상한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드려보면 채권자 측이 가지고 있는 풋옵션은 없는데, 반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DO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은 있기 때문에 이 옵션 조항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갑인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른 전환사채 케이스들 정리해드렸던 거와는 다르게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만기가 30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기 연장과 관련된 조건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빨간색 박스 친 부분만 보세요.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율과 뭐 전환가액 이런 조건으로 본사채 만기를 30년을 또 연장할 수 있어요. 회사가 원하면. 근데 연장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없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30년, 60년, 90년, 120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만기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라고 했었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만기가 없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내가 빌린 원금 700억 있죠. 이 700억을 상환할 의무를 사실상 영원히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회계적으로는요, 이 빌렸던 700억 원금에 한해서는요, 회계적으로 얘를 자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남의 돈이에요. 부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을 때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회사가 원할 때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회사의 신용등급에다 영향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영구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채가 발행됨으로써 오히려 자본이 늘어나고 부채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두 가지 공시를 같이 올렸었던 거예요. 전환사채인데 만기가 30년이고 연장 가능해서 사실상 영구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 영구전환사채를 나는 자본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재무구조의 이득이다. 요렇게 공시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제가 드려볼게요. 채권자한테 유리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회사한테 유리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유리한 포인트를 정리를 드려보면 표면 이자율이 3%였고 만기 이자율이 8%였으니까 이자율 차원에서는 채권자가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환가액이 주가가 그동안에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낮은 전환가액에 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받아갈 주식수 차원에서는 채권자가 유리하다. 근데 반대로요. 회사가 유리한 측면이요. 만기가 30년이고 연장 가능해서 영구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채인데 사실상 나는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차원에서 이득이다. 세 번째, 채권자 쪽에 풋옵션은 없는데 발행회사 쪽에 콜옵션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가 유리한 측면이고요. 네 번째로는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있다면 채권자가 받아갈 주식수가 점점 늘어나고 기존의 한 주의 주식 가치는 더 많이 희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한테 또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박스 친 부분 한번 보실게요. 너무 채권자한테 불리한 조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디오라는 기업한테 왜 이런 조건의 전환사채로 투자가 들어갈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지분율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3호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채권에 투자하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오메가2 유한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사채권자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700억 투자하면서 총 몇 주를 받아갈 예정이냐 보니까 339만 3,281주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궁금해서 디오의 최대 주주 현황들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디오 홀딩스가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인데 335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 특권자 지분율까지 합하면은 오너일가 쪽에서는 뭐 470만 주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가 335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 오메가2 유언회사가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339만 주가 넘는 주식을 받아가면서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에 등극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빨간색 부분에 사실상 어떤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이 회사의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조건들을 회사한테 다 유리하게 주고요. 여차했을 때는 내가 339만 주 다 받아서, 물론 오너 일가들을 다 합쳤을 때 뭐 지분 싸움이 혹시나 일어난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단일 주주로서 최대 주주가 된다는 거는 그 회사의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지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회사의 경영권에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뭔가 회사의 나의 이익, 그러니까 오메가2라고 하는 유한회사 입장에서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으로 요 빨간색을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드려 보면, 이번에 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특이한 이유는 사실상 하나로 귀결될 수 있었어요. 만기가 영구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대신 이자율이 조금 높다. 플러스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갈 수 있는 주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채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전환사채라고 하는 개인의 접근이 굉장히 차단된 그런 자금 조달 수단으로 뭐 경영권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주식 가치는 그대로 희석이 되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가 이 과정에서 뭔가 반대 의사를 던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향후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